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만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힘들게 이룬 것들을 탐내는 사람, 내일까지 떠넘기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들. 이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마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하지만 한번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혹시 좋은 인연들이 있지만 그 나쁜 인연들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나쁜 인연은 멀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켰던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인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원칙들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고 냉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편한 상대를 찾고 만만한 사람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용하려는 사람, 경계를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온화하면서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심리학자들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은 그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착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 강한 것이 미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게 되지만 필요할 때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Do you know 김치? 라고 하면서 한국인을 비하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동치미, 깍두기, 열무김치, 갓김치, 석박지라며 김치의 다양한 종류를 줄줄이 외워주었죠.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고 결국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유쾌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우리 할머니도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착한 거랑 호구되는 건 다르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는 그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작정 잘해주기만 하면 처음에는 나를 좋은 사람이라며 따르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를 만만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만 몰려들게 됩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도 너무 퍼주면 마르는 법이야.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받는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선의가 보답받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서운해하거나 나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억울해하기보다는 애초에 적절한 선을 긋고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적절한 선을 지킬 때 진짜 좋은 인연들이 남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내가 단호하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준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죠.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 나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오래가는 것이 결국 좋은 인복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결국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착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억지로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좋은 인연은 노력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좋은 인연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 하다 보면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에 동아리를 6개나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은 인연도 많아지겠지.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아리 회식에서 몇 번 얼굴을 보는 정도로 끝나거나 오히려 억지로 어울리려 하다 보니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인연을 전혀 만나지 못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뜻밖의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여행 중에 우연히 편한 대화를 나눌 동반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왈딩어의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계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적더라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얻는 지혜의 저자 데일 카네기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관계는 애써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더욱 깊어진다. 좋은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 자체를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꾸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다 보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국 좋은 인연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오랜 친구가 섭섭한 말을 할 때, 가족 모임에서 늘 본인 자랑만 하는 친척을 만날 때, 또는 가까운 지인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성지능에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인간관계를 주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불편한 말을 던진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나만 손해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냉정하게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넌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 라며 무례한 말을 던질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기보다는 가볍게 웃으며 나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어라고 받아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상대가 내 기분을 건드리려 할수록 더 담담하게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감정 조절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의견 차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관계가 틀어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우리 서로 감정 섞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정리하는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워런 버핏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태도로 유명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원칙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도 이런 원칙을 따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순간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조종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소통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짜증을 낸다고 나도 짜증을 내면 결국 감정적 에너지를 소진할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인복을 키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넷째,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한다. 맞지 않는 옷은 미련 없이 버리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관계의 힘에서 인간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와 소모적인 관계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나를 이용하거나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피로해지고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남은 좋은 인연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에 접어든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늘 본인의 성공과 돈 자랑을 하면서 은근히 기죽이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넌 아직도 그렇게 살아. 라거나 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지 같은 말들이죠. 결국 이분은 큰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의 연락을 끊었고 처음엔 허전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 오랫동안 소홀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파울로 코엘료는 당신을 빛나게 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꼭 단칼에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연락 횟수를 줄이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거리를 두어 보세요. 둘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직장 동료, 가족에는 선 긋기를 명확히 하세요.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할 때는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정리할 관계보다 유지해야 할 관계에 집중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놓아야 내게 맞는 건강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예스보다 노우를 더 잘한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깝지 않은 지인들까지도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스보다 노우를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업무가 많은데도 이것 좀 대신해줘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 너가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되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신들의 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 때문에 쉽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예스는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크게 주는 사람 Give, 받는 사람 Take, 균형 맞추는 사람 Match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적인 Give, 주는 사람은 성공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진하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주되 선을 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를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지인이 한 번만 도와줘라며 부탁을 할 때 가볍게라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먼저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거절하면 자연스럽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필요 없는 죄책감을 버리세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인연을 맺습니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한 인터뷰에서 나는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를 할 줄 아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 짧게 도와줄 수 있어. 같은 식으로 조건을 붙이면 상대도 나의 시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를 말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이 지켜집니다. 더 이상 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를 할 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하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 결국 인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들도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레슬리 블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 말처럼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남고 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면 좋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점심 약속을 했으면 시간을 잘 지키고 부탁을 받았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성실하게 응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한두 번 약속을 어기고 말을 쉽게 바꾸면 결국 주변에 남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배려를 기억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은 사람인데 왜 좋은 인연이 없을까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남을 쉽게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신뢰를 가볍게 여겼던 적은 없는지 말이죠. 좋은 인연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결정됩니다.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면 그에 걸맞은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인복을 원한다면 먼저 내 태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는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작은 원칙들을 지켜온 것뿐이죠. 지금 여러분 곁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사람과 여러분에게 따뜻한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오르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관계를 정리하거나 소중한 인연을 더욱 아끼기로 결심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웃으면 복이 와요.